손끝이 닿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의 안대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이건 아니야. 제발 멈춰야 해. 우리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 절박한 외침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몸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반응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듯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숙이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외로움이라는 늪에 빠진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자를 마주했고 그 어둠 속에서 가장 위험한 사랑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평온했던 그 밤, 가장 금기된 선을 넘어가려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그날의 죄책감은 깊은 밤의 어둠 속에 철저히 감춰졌지만 새벽이 오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50대 초반의 수지는 그날 오랜만에 친정집을 찾았다. 10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은 그녀는 27살 딸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이후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 버겁고 차가웠다. 낮에는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하루를 버티고 밤에는 불 꺼진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눈을 감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런 쓸쓸한 삶 속에서 친정집은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잠시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친정집의 문을 열면 반겨주는 어머니의 미소, 아버지의 든든한 한마디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날은 친정아버지의 칠순생신을 맞아 언니 미경과 형부 도연, 그리고 두 조카까지 모두 모인 특별한 날이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집안은 마치 잔치집 같았다. 부엌에서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풍기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지는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잠시 현실의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술잔을 채우며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식사 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수지는 문득 낯선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살짝 돌리자 그곳에는 형부 도연이 있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묵묵한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그의 눈빛은 수진을 향해 유난히 오래 머무는 듯했다. 술잔을 조용히 채워주며 지어 보이는 미소, 그 속에는 담담함과는 다른 미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왜 이렇게 나를 보는 걸까? 수지는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이내 다시 눈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묘하게 떨렸다. 언제부터였을까? 그의 시선이 그녀의 마음 한편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한 것은 그때 미경이 피곤한 듯 말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요즘 도연 씨가 일하느라 피곤한가 봐. 예전처럼 말도 잘 안 하고 웃는 일도 줄었어. 수지는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슬쩍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그 쓸쓸함은 수진이 느끼던 외로움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겉으로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지만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설렘이 교차했다. 언니가 잠든 그 밤, 나는 왜 그의 시선을 잊지 못했을까? 잔치가 끝나고 모두 친정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아이들은 먼저 잠자리에 들고 어른들은 남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지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술을 마셨다. 따뜻한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자 몸이 점점 편안해졌고 억눌렀던 긴장이 서서히 풀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거실에는 수진과 도연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와 조용히 흐르는 음악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다.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수진 씨 요즘 많이 힘들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다정했다. 수지는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그냥 그럭저럭 지내요. 도연의 눈빛은 깊었다.
그는 마치 수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수진 씨가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상처가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때 언니 미경이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정막 속에서 서로의 숨결마저 크게 들리는 듯 했다. 서로 말없이 앉아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수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부딪혔다. 이건 아니야. 형부잖아. 멈춰야 해.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지금만큼은 안아줬으면 좋겠다. 두 감정이 그녀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금이 갔다. 늦은 밤 수지는 방으로 향했다. 아이들과 언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술기운에 몸이 비틀거리며 익숙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방 위치를 착각하고 말았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희미한 숨소리와 어둠이 가득했다. 내 방이 아닌데? 순간 수지는 당황해 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때 낮고 깊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수진 씨, 잠깐만 있어도 돼요. 도연이었다. 수진의 숨이 멎었다.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렸다. 나가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제자리에 붙어버린 듯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만 있었다. 도연의 손끝이 천천히 그녀의 손목을 덮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피부를 타고 전해졌다. 그냥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되죠.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고도 조심스러웠다.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겹쳐졌다. 방 안의 어둠은 그들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목에 서 있었다. 도연의 손끝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손길은 마치 작은 불씨처럼 그녀의 마음을 태웠다. 수진은 속으로 수백 번 외쳤다. 안 돼. 이건 언니에게 죄를 짓는 일이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야. 그러나 그 외침은 목을 넘어오지 못했다. 눈물이 맺히고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듯 움직였다. 미경이는 요즘 나를 보지 않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내가 여기 있어도 없는 것처럼 굴어요.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의 외로움이 곧 자신의 외로움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도연 씨, 제발 이러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우리 그냥 잠시만 서로 기대도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가장 금기된 선을 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와 멀리서 깨 짖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숨을 삼키기조차 어려운 너무나 조용하고 뜨거운 순간. 도연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수진의 온몸은 본능적으로 떨렸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몸이 갑작스레 불길에 던져진 듯 그 떨림은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금지된 욕망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수진의 머릿속은 수백 번 외쳤다. 하지만 그 외침은 목을 넘어오지 못하고 대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이 흘러도 도연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단단히 그녀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울지 마요,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고 떨리고 있었다. 나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발 그냥 나를 두세요. 수지는 몸을 때려 했지만 그의 품에서 나오는 체온은 너무나 따뜻했다. 마치 겨울의 끝자락에서 처음 느끼는 봄 햇살 같았다. 그 따뜻함은 그녀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도연 씨. 수진의 목소리는 한없이 나약했고
그 속에는 두려움과 갈망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정말 모든 게 끝나요. 언니도 가족도. 하지만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그 뜨거운 박동이 수진의 손끝에 그대로 전해졌다. 이 소리 들리죠?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뛰고 있는지. 나는 거짓말 못합니다. 수진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수진의 눈물이 또 한 번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으로 발버둥쳤다. 그러나 그 발버둥마저 도연의 품 안에서 천천히 완전히 힘을 잃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겹쳐졌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숨결과 심장이 뒤섞이며 금기가 완전히 무너졌다. 수지는 도연의 입술을 처음엔 밀어내려 했지만 곧 자신도 모르게 그 입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외로움과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부정했지만 몸은 이미 그 부정을 배신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의 손길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점점 노골적이고 격렬해졌다. 수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방 안의 어둠은 그들을 완벽히 삼켜버렸다. 수진 씨. 도연이 낮게 속삭였다. 오늘 밤만 제발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냥 나만 봐요. 그 말에 수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너짐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촉새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에게 빠져있던 그때 갑자기 옆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쿵. 조카가 화장실에 가는 듯한 발소리였다.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크게 울렸다. 두 사람은 숨을 삼키며 그대로 얼어붙었다. 도연은 수진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더 세게 끌어안았다. 수진의 손은 그를 밀어내려다 멈췄다. 그녀의 숨결이 도연의 가슴 위에서 거칠게 흔들렸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줘 제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가 곧 다시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두 사람은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하다가 서서히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도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무서워요, 도연 씨,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등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지나간 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긴 채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아도 도연의 얼굴, 그의 눈빛, 그 뜨거운 숨결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나도 언니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하룻밤의 충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파멸의 시작이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숨길 수 없는 죄책감과 뜨거운 욕망이 뒤섞인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어젯밤의 흔적이 아직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꿈이었으면. 수지는 간절히 바랐지만 몸 곳곳에 남아있는 미세한 통증과 뜨거움이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미경은 평소처럼 활기차게 부엌을 오갔고 아이들은 밝은 목소리로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도연은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아이들에게 밥을 떠주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수지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불과 몇 시간 전 그의 입술이, 그의 손길이 자신을 탐했던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평범하게 웃고 있다니. 수지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밥 숟가락을 들고도 떨리고 있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도연의 눈빛 속에서 어젯밤의 기억이 스쳐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수지는 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뛰었다. 수진아, 밥 더 먹을래? 미경의 평범한 물음에 수지는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배불러. 그 짧은 대화마저 수진에게는 숨막히는 연극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낮고 은밀했다. 어제 그건 꿈이었을까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녀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밥그릇만 바라보았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하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평범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수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누군가 한마디라도 더 건네면 자신이 눈물이라도 쏟을까 두려웠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 차가움조차 가슴속 불길을 식히지 못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자꾸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이다. 도연 씨의 손끝, 그 뜨거운 숨결. 아직도 내 몸에 남아 있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간절히 중얼거렸다. 제발 그날이 꿈이었길. 그러나 두보를 타고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그날 밤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차갑게 확인시켜 주었다. 집에 도착한 수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쿵 울리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세상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지만 수진의 내면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의 일상은 이제 끝나지 않는 그림자 속에 묶여 있었다. 황혼의 편지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